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초미치기공학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 최민호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 이제 7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번 주 선행학습 발표 영상 주제는 인공치아 및 인공치 배열에 관한 건데요. 이제 항상 맨날 이렇게 주말을 초미치 과제를 통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느새 벌써 7주차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처음 뵙고 이제 뭐 초미치의 개요 부분이라든가 뭐 개인 트레이 그런 기초적인 틀을 배웠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은 이제 또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시간이 정말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초미치 기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배워왔었는데, 이제 벌써 다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니까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지금껏 여러 가지를 배워왔고 또 그것을 잘 해냈고, 그러한 저에게 참 수고했다는 말을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고요. 교수님도 이제 어느새 벌써 저희를 보시니까 7주가 넘었는데 항상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항상 연구하시고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속한 반 같은 경우에는 실습 시간도 이제 한번 수강을 한 바람에 인공치아와 인공치아의 배열에 관한 거는 이론적인 부분밖에 아직 배운 적도 없고 실습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치에 대해서 일단 인공치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공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인공치아는 자연치아를 대신해서 인공 재료를 이용을 해서 만든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만들어진 치아를 말하는 거고요. 일단 인공치아는 시중에 이미 다 제작되어 있는 기성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품이긴 한데 크기나 색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 구강 내의 상태에 맞는 환자의 치아 색깔이라든지 형태 그런 걸 고려해서 나와 있는 기성품들을 잘 비교해서 알맞는 인공치아를 쓰면 되겠습니다. 인공치아란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를 통해서 제작된 치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인공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공치아의 구조는 크게 10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인공치아의 구조는 치조면과 유지핀, 유지공이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살면, 절단면, 교환면이라고도 불리고, 순면, 평면, 그리고 치경선, 치근부, 돌출점, 그 다음에 샷, 그 다음에 경계선, 이렇게 10가지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번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이 본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의 위치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진을 보고 보시면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인공치아의 재질에 대한 건데요. 인공치아의 재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도제 인공치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레진 인공치,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 도제와 레진의 각각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복합 재질 인공치가 있는데, 먼저 도제 인공치는 내 마모성이 우수하고 용매에 용이되지 않고 흡수성이 없고 음식물의 저작 효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레진 인공치는 레진이기 때문에 자연감이 있고 내 파절성이 우수하고 물치상 레진과는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도제는 약간 좀 딱딱하고 약간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치와 이제 맞닿는 도제 인공치를 썼을 때 이제 뭐 입을 뭐 씹는다든가 이렇게 입을 다물어서 씹었을 때 마모가 되거나 파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성 치아들이, 그래서 도제 인공치는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보통 이제 주로 거의 이제 레진 인공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제 인공치보다는 레진 인공치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학습하는 데 있어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따로 해놨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인공치는 레진으로 만든 인공치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복합재질 인공치는 이제 금속 삽입 치아나 금속 교환면 치아가 이에 속하는데요. 이제 교환면 쪽을 금속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분 이제 레진으로 제작하는데 이제 그 교환면 쪽을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편리하겠고, 사진에도 나오죠. 예. 나머지 부분은 레진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 뭐 특정한 부분, 교환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금속으로 재질을 만든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합재질 인공치는 내 마모성이 높고 물치상 레진과 결합이 좋기 때문에 저작 효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치아의 재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치아의 형태인데요. 인공치아의 형태는 전치부와 구치부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치부는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면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성별, 성격 또는 연령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형태는 안면 형태라든가 성별, 성격, 연령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치부 쪽은 구치의 형태는 뭐 해부학적 인공구치,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그리고 비해부학적 인공구치로 나누게 되는데, 구치 같은 경우에는 전치가 뭐 심미나 발음 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한다고 하면은, 구치부는 아무래도 저작 기능을 중요시해서 제작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작 기능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구치 형태는 뭐 이렇게 세 가지 해부학적, 반해부학적, 비해부학적 요소들을 해서 만드는데, 구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1기능치아인 하악 제1대구치의 근심 쇄축 교두 내사면과 수평면을 이루는 교두 경사각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각각 해부학적, 반해부학적, 비해부학적 인공치아들 보시면 차이점이 다 있죠.
어떤 거는 치관이 좀 더 길기도 하고, 어떤 거는 치아가 좀 비교적 작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공치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 인공치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공치, 인공치의 형태는, 인공치의 형태를 인공치와의 선택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쉐이드 가이드고, 이제 두 번째가 몰드 가이드입니다. 쉐이드 가이드는 인공치아의 색상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몰드 가이드는 인공치아의 크기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색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 숫자가 매겨져 있죠. 넘버와. 이것은 이제 치과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공치아들을 갖고 이제 환자의 이제 뭐 얼굴 색이라든가 환자가 가지고 있던 자연 치아 색과 가장 유사한 색을 비교를 통해서 결정해서 이제 인공치아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몰드 가이드 인공치아의 크기와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크기와 형태도 이제 여러 가지 인공치아들 규격이 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환자에게 알맞는 크기와 형태를 맞는 치아를 선택해서 인공치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인공치아의 선택 기준인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전치부는 이제 색과 크기와 형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공치아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색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의 구강 주변의 뭐 얼굴 색이라든가 아니면 특징에 맞춰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크기는 뭐 얼굴 크기나 아니면 악간거리, 국악간거리, 그리고 입술 길이, 상순선, 하순선의 위치 등을 참고해서 선택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형태는 안무의 얼굴 형태, 안무의 외형이나 악공의 형태 등에 맞추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전치부의 선택 기준이고, 구치부는 색과 크기, 마찬가지로 색과 크기인데요. 색은 전치부와 이제 같거나, 원래 우리 치아도 이제 전치부보다는 구치부가 색깔이 좀 더 어둡거나 누리끼리 하기 때문에, 색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는 전치부와 같거나 아니면 한 단계 어둡거나 아니면 약간 더 누런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색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크기는 이제 협설 폭경, 근원식 폭경, 치간 길이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공치아의 배열인데요. 배열을 하기 앞서 인공치아의 배열인데, 이제 저희가 보통 배워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치의 기능은 심미와 그리고 발음, 이러한 부분들이 주된 기능이라고 저희가 배워왔었죠. 전치 배열을 위한 고려사항은 이제 안무의 해부학적 구조나 상악 전치와 하순의 미소선, 순면 현면의 치아 장축들의 조화, 치아의 외형, 성별, 개성 및 연령과의 조화를 고려해 줘야 합니다. 전치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다 같은
같은 사람인데, 같은 여성분이죠. 같은 여성분인데 이제 전치 쪽에 인공치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홀쭉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면적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각자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치부의 인공치 배열은 상당히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얼굴 형태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치부의 인공치 배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뭐 성별이나 뭐 연령별 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치부 배열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치아에도 이제 뭐 남녀에 따라서 이제 치아를 선택해주는 게 또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옆에 보시면은 정방형, 처명, 정방처명, 난원형 이렇게가 있는데, 치아 순면의 형태가 방형이면은 약간 남성적인 형태를 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치경부가 적은 처명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여성적인 특징을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뭐 처명으로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여성적인 특징을 살려주는 데 좋겠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선택을 해서, 정방향을 선택을 해서 남성적인 특징을 좀 더 부여해주는 것이 좋겠죠. 성별 특징 자세하게 이제 밑에 표로 보시게 되면은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 이렇게 표로 구분되어 있죠. 남성 같은 경우가 이제 치아 크기가 여성보다 더 크고, 외형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방형, 뭐 처형 이렇게 나눠지고, 악공 같은 경우에도 남성은 장방형, 여성은 구형, 이렇게 표를 통해서 성별 특징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연령별 특징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치아 색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다르게 보이겠죠. 색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은 약간 좀 밝은 색깔을 띠게 되는데,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점점 치아색이 어두워지면서 치아 색깔이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또 마모 정도가 심해지고, 전체 첨도 또한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이 무뎌지게 되겠죠. 그리고 치은선의 설정 위치도 이제 뭐 치은의 뭐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치은이 점점 대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은선의 위치도 치경선보다 낮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치의 위치와 관련된 발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치 위치와 관련된 발음은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음, 그리고 순치음, 세 번째로 치음, 그리고 치조음, 치차름, 경국이음, 영국이음, 이렇게 전치 위치와 관련된 발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치 위치에 대한 인상적 고려사항인데요. 인상적 고려사항은 전체 수평적 위치와 수직적 위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치의 전후방 위치는 전치는 아무래도 친밀성과 기능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최대한 자연치의 위치와 가깝게 인공치아를 위치시켜야 이 부분들을 충족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치의 위치와 가깝게 인공치아를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전치부에 있어 인공치 배열에 있어 어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절치유두인데, 이 절치유두는 무치학에서 인공치아 상악 중절치의 위치 설정을 위한 적절한 지침이 된다고 나와 있죠. 자연치아 상악 중절치는 이 절치유두를 기준으로 중앙에서 8에서 10mm 전방에 위치한다고 그림을 통해 아실 수 있겠고, 이것은 이제
자연치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인공치를 배열하니까 인공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치부 인공치는 자연치의 위치에 최대한 가깝도록 배열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악 중절치는 이 절치 유도로부터 6에서 7mm 정도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치와 비슷한 위치에 맞추려고 했죠. 사진을 보시면은 8에서 10mm까지 아예 딱 맞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그나마 맞춰진 부분이 6에서 7mm입니다. 인공치배열은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치부는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전치부 배열 방법인데, 그 전치 유두의 전방에 6에서 7mm 정도 앞에 전방에 배열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까 봤던 부분이죠.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실미와 발음 기능과 역점을 두어야 함. 상악 전치부는 아무래도 부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심미성을 우선으로 위치시키고, 그다음에 하악 전치부는 발음과 유지 안정에 유리한 위치를 정하여 배열을 해줘야 합니다. 배열 방법은 상악법과 하악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상악 전치부의 배열을 하는 그러한 사진들인데, 먼저 인공치를 배열할 때 상악 전치부는 일단 중절치, 그 다음에 측절치, 견치 이러한 순으로 배열을 해주는 것이 좋고, 좌우측으로 나눴을 때 한쪽 배열을 끝내고 한쪽 중절치, 측절치, 견치 이렇게 배열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중절치, 측절치, 견치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해주는 것이 술자에게도 편리하고, 배열에 있어 간격이라든가 그런 거 맞추는 데 있어서 확인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중절치를 배열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중절치, 다음에 측절치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견치를 배열하죠. 그 다음에 편측이 이제 배열이 끝났으면 이제 반대측도 똑같은 순서대로 중절치, 측절치, 견치 이렇게 배열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악의 전치부 배열이 끝난 상태인 사진을 보실 수 있겠고, 다음은 이제 하악 전치부 배열인데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전치부 배열은 중절치, 측절치, 견치 이러한 순서대로 배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절치를 먼저 배열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측절치, 그 다음에 견치까지 한쪽이 끝나고 반대쪽도 배열을 해준 모습이죠. 상하악 전치부를 모두 배열하는 모습이 이 마지막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치부 배열이 끝났고, 이제 다음은 구치부 배열인데, 이제 구치부 배열은 아무래도 전치부보다 좀 더 신중을 가해서 배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치부는 아무래도 교합이나 저작 기능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골이 기능할 때 치아들의 교합 형태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측방 운동 시의 교합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아무래도 양측성 균형 교합이겠죠. 1번 양측성 균형 교합, 두 번째 편측성 균형 교합, 그 다음에 상호 보호 교합, 설측화 교합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리치를 떠나서 교합 시간이라든가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봤던 게 양측성 균형 교합과 편측성 균형 교합밖에 없는데, 일단 양측성 균형 교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총리치에 대해서 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은 반드시 알아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총리치의 기능적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에서 크리스텐센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크리스텐센 현상은 묵시학 환자에게 교합제를 장착하고 하악을 전방 또는 측방 운동시키면 과두가 전하방 또는 전하내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합제의 후방 부위에 삼각형의 빈 공간이 생기는 현상을 이 크리스텐센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치부 배열에 대해선 뒤로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치부의 배열 과정인데 먼저 상하 구치부에 대해서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상하 구치부의 배열 순서는 먼저 전치부의 배열과 비슷하게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하 구치부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하하 구치부를 배열하는 순서죠. 이 상하 구치부 배열 순서는 전치부와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앞쪽에서부터 제1소고치, 제2소고치, 그 다음에 제1대고치, 제2대고치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부터 해서 전치부 배열이 끝난 교합제 위에 이제 상하 제1소고치부터 배열을 해 나가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제2소고치, 그 다음에 제1대고치, 제2대고치까지 배열을 하고, 이제 한 축 끝났으면 나머지 축도 똑같은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어서 이렇게 상하은 전치와 구치부까지 모두 배열이 끝난 상태에 완성된 상하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하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하 구치부 배열 쪽인데, 하하 구치부를 배열하는 순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항상 전치부 같은 경우에도 중절치, 측절치, 견치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했었고, 상하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도 순서대로 견치 다음에 제1소고치, 제2소고치, 제1대고치, 제2대고치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하 구치부 배열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여기 제가 써놨는데, 중심이 및 편심이 운동을 할 때 상하악 치아는 서로 잘 교합되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중심 교합, 그리고 작업측 교합, 균형측 교합, 전방 교합 등에서 상하 위치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서로 체크를 해주면서 배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하 구치부는 제일 먼저 제1대구치, 그리고 제2소구치, 그 다음에 제2대구치, 마지막으로 제1소구치를 가장 마지막으로 배열해주는 이런 순서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하 구치부는 제일 먼저 하악 제1대구치를 배열한다고 했죠. 중심교합, 작업측교합, 균형측교합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나가면서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하악은 하악 구치면 제1대구치를 먼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교합이 확인되었으면 그 다음에 작업측 교합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교합측 교합까지, 균형측 교합까지 확인을 해준 상태로 이제 배열을 해줍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교합적인 부분을 체크해주고 나서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제2소고치, 제2대고치, 제1소고치 이런 것도 교합적으로 체크해주면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악, 하악, 전치부부터 구치부 배열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끝나게 되었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인공치 배열 부분까지 발표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가지 좀 생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또 제 것으로 만들어서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발전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남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해한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PPT 자료를 만들었는데, 좀 생략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제가 좀 더 시험 공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치 배열에 대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해부학적 인공 구치 및 교차교합 인공치 배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비해부학적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이 비해부학적 구치를 이용한 치아 배열 시에도 이제 가능할 때 위치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통상적인 보상성 망곡을 부여해서 양측성 균형교합을 이루도록 해주거나, 하악의 최후방 구치 혹은 구후방의 경사로, 밸런싱 램프라고 하죠. 후방의 경사로를 형성해서 3점 균형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수는 않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치아가 아니고 술자에 의해서 인공치 배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불완전한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안정이나 아니면 균형이 맞는 안정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요소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후방부의 경사로 반란식 램프를 형성해서 위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하악의 최후방 구치를 경사시켜 위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다. 역시 균형이라든가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방 경사, 이제 반란식 램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반란식 램프는 전방 및 측방 운동 시 위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하악의 최후방 부위에 왁스를 쌓아서 이 반란식 램프 후방 경사로를 형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전방 및 측방 운동 시에 상하악 최후방 구치의 원심 부위에 이 반란식 램프 왁스 위에 활주로가 기록하게 되는데요. 측방 운동 시 작업측을 보면 구치부는 이개되어 있으나 전치부 및 양측 반란식 램프의 접촉에 의해 위치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여기는 측방 운동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전방 운동, 측방 운동 다 마찬가지로 균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나 안정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밸런싱 램프는 꼭 형성해줘야 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밸런싱 램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이 밸런싱 램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치부 인공치를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열을 해줍니다. 배열을 해주는데, 이때 수직 피계량은 적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고, 전치부를 배열이 끝났으면 이제 구치부가 배열을 하죠. 이제 구치부 교합제를 이제 하악 전치의 원심부와 구후윤기 전연 표시선과 치수지의 위치를 고려해서 구치 배열에 적합한 형태로 교합제를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구치부 배열은 하악 위치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하악 구치부를 먼저 배열해줍니다. 제2소 구치와 제1대 구치를 잔존 치주제의 상태가 가장 좋은 부위에 배열을 한 다음에
치조제의 정관선 위에 구치 중심구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하 구치부는 제1소구치부터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고 하하 구치부에 대해 평면 교합 관계를 갖게 합니다. 이때 교합력은 하학 치조제의 수직으로 가해지도록 하고 땀의 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학 구치에 대해 2mm 정도의 협측필가 형성되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후방 경사로 반란식 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교착 교합 인공치 배열인데요. 교착 교합 관계 크로스바이트 릴레이션십인데, 이제 교착 교합 관계란 상하학 치조 재점 간의 근선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80도보다 작으면은 이것을 교착 교합 관계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상하학 치조 재점 간의 근선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80도보다 작으면은 교착 교합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각도를 말하는 것이고, 상하 구치부가 상실되면 내상 방향으로 하하 구치부의 치조골은 외하 방향으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흡수가 진행됨에 따라 상하은 점점 좁아지고 하하은 반대로 넓어집니다. 이러한 교착교합 관계가 초래되는 원인은 상하골의 흡수 방향이 서로 다른 데 있기 때문인데요. 상하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은 내상 방향으로, 그리고 하하 구치부의 치조골은 외하 방향으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흡수가 진행됨에 따라 상하은 점점 좁아지고 하하은 반대로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하의 구치부가 상하의 구치부를 필기하도록 해서 치조제와 치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교착교합 관계란 교착교합 관계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치하 선택 및 배열인데요. 치하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교차 교합인 경우에 전치부의 치하는 정상적으로 배열하고 있으나 구치부를 정상 교합의 경우와는 달리 피계 교합을 반대로 서로 바꾸어 배열하는데, 이와 같은 이 배열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뮬러법과 기시법이 있습니다. 뮬러법과 기시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배열 방법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시면 뮬러법과 기시법 이렇게 그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기시법과 뮬러법을 이용한 교착교합 인공치 배열을 한 사진들인데요. 그 전에 앞서 일단 뮬러법은 뮬러법은 치열의 크기 차이로 인한 교합 부조화로 상하 구치 간의 감 합의 관계가 근원심적으로 한 그루씩 어긋나 있어 교합면을 수정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기시법은 상하 제1소구치를 제외한 상하 구치 간의 감 합의 관계를 역으로 함으로써 교두대와 및 열구의 대합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뮬러법보다는 기시법이 더 항상 객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기시법과 뮬러법을 이용한 교착교합 인공치 배열을 한 사진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뮬러법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기시법인데, 뮬러법은 이제 인공치 배열로 역시 X 교환 배열을 하며 4구치를 모두 배열해서 상하 치공의 근원심 폭경이 하하에 비해 다소 길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에 배열되는 하학 제1소구치로 구치부 1치
1치아 대 2치아 관계가 약 1치아씩 원심축으로 밀리게 돼서 많은 양의 교합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밀러법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밀러법으로 배열을 할 때는 교차교합 관계인 치열공의 크기에 비해 수평적 피계 정도의 상하 구치부의 근원 심폭 등이 적절한지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하고 반드시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밀러법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법은 기시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기시법을 이용한 인공치 배열은 상하 좌측 구치를 하하 우측 구치와 교환하여 배열하고 상하 우측 구치를 하하 좌측 구치에 배열하여 X로 구치의 위치를 교환합니다. 이때 근원식 폭경이 큰 상하 전치와 하하 구치가 상하게 배열되고 폭경이 적은 하하 전치와 상하 구치 하하게 배열되며 정상적인 1치아 대 2치아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시법은 정상적인 1치아 대 2치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하계 하하 제1소구치를 배열하지 않고 3구치만 배열하여 폭경 차이를 조정하여 위치는 교환되었지만 정상적인 교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배열했을 때 하학 인공치 근원실 폭경이 하학보다 적으면 배열하지 않은 하학 제1소구치를 하학 구치부 최후방에 배열하는 방법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라블라 여러가지 말을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시법과 밀러법이 있는데 밀러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 기시법을 이용해서 인공치를 배열하는 방법이 저희가 객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주차 인공치아 및 인공치 배열에 대한 선행학습 PPT 발표를 모두 마쳤는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남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느끼기에는 아직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엄연히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저처럼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PPT 영상을 만들라고 하시는 교수님의 의도도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발표를 원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이라도 공부와 이런 영상을 발표함으로써 다음에 본 수업 시간에 좀 더 이해를 돕고 지금 먼저 선행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과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럼으로써 이제 완벽한 공부를 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공부를 열심히 좀 더 선행학습 열심히 해서 이런 동영상 발표 과제도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다음부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일치 기공학 7주차 PPT 영상 발표 과제를